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경 감사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명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30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1억 34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정기 감사 및 평가를 위한 계약 심사 직무 교육, 자율적 내부 통제 청백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으로 3,8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 행정 참여를 위한 청렴 시민 감사관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감사 참여 수당 등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일반 운영비 등으로 3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등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청렴도 시책 추진을 위한 부패 방지 맞춤형 청렴 교육, 공직부패 신고센터 운영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의 일반 운영비 여비 등으로 2,7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경 담당관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또 새로운 26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의정부의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페이지 7페이지에 명세세 뭐 작은 돈이지만 200만 원이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네. 제2기 의정부시 청년시민 감사관 23명을 위촉하신 거죠? 네, 올해 5월 19일자로 2기가 출범이 됐습니다. 네. 조례에 보면 일반 분야, 전문 분야 해가지고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중에서 일반 분야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면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문 분야 위원은 10명이십니다. 10명이요? 네네. 그리고 임기는 2년을 해서 다시 이제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이제 우리 청렴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잘 본인의 역할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규 사업으로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잘 선별하셔서 물론 이제 전문 분야의 10명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지껏 해오던 대로 일반 분야에서 위촉은 조금 더 다음 저기에는 조금 선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분들과 같이 합하면 아무래도 청렴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도 조금 더 해 주시고 다음에 위촉할 때는 조금 더 일반 분야의 사람들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로 선별해서 위촉해 주시면 당분물산 드립니다. 네, 내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담당관에는 지금 최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신규로 200만 원을 세웠어요. 그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만큼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류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늘 지역 현안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소통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 계상액은 190억 7,896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4억 789만 3천원 대비 23억 2,89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와 재정운영 등 정책사업에 129억 2,63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과는 시정공보행정 역량 강화 및 교류 역량 강화 등 정책사업에 16억 6,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혁신과는 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과 스마트 도시 기반 강화 등 정책 사업에 21억 3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융합 정보과는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 보호 강화, 행정 정보화 운영 등 단위 사업에 23억 8,2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소통국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을 합하여 총 33억 1,636만 4천 원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소통국에서 편성한 2026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민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민백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29억 2,63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 3,450만 1천원 대비 14억 8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시정계획 수립, 종합성과평가 제도 운영, 소송 수행 지원 등을 위해 11개 세부 사업에 4억 9,0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재정운영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의정부 도시공사 및 출자 출연기간 관리를 위해 4개 세부 사업에 51억 2,5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성과상여금 및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58억 1,0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18억 1,090만 6천 원, 재정안정화 계정은 15억 545만 8천 원으로 총 33억 1,636만 4천 원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많이 고심도 해주셨을 텐데 저희 개인적으로 의원이 9대 들어와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 4번의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힘들어서 올해는 좀 2026년은 조금 더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나아지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고요. 예산에 있어서 많은 어떤 기조를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세우셨을 텐데 꼼꼼하게 올해도 살림 잘 해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이제 비교 증감이 작년 대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왔는데 요 내용이 이렇게 적어진 이유는 뭐 회의 수당인가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의 수당을 조금 저희가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네. 회의 수당보다는 지금 네. 뭐 기타 회의 자료 준비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최소한 적정성으로 좀 적정성 있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께서는 여기 이제 불필요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요 정도만 조금 더 절감을 해보자 차원이실 텐데 예. 이번에 올해도 운영을 해보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모니터링 해보셨을 텐데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혹은 잘하고 있는 어떤 것들 혹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청년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어쨌든 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여서 그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시행한 지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정말 그 사업들의 실효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더 개선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주민참여위원분들이 이제 현장을 직접 그냥 심사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 가셔서 방문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말 한 분 한 분 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면밀히 검토해서 좀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낭비 요인이라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과가 지금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과가 몇 개 분과예요? 지금은 3개 분과 있습니다. 3개 분과. 예.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 3월 달에 8기 위촉을 할 예정이신데 예. 그대로 한 24명 정도로 그대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한 명 이제 저희가 그 당연직 2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촉직이 원래 이제 28명에서 30명이 이제 네, 정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예, 예. 24명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절충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모집하는 것에 따라서. 예, 그럼 그렇습니다. 회의비가 또 늘릴 수도 있겠네요. 줄어들 수도 이게 있고. 이제 사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산출 기초는 이제 24명으로 했는데 이제 전부 100% 참여율이 아니다 보니까 좀 최소한 요 정도 하면은 부족함이 없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산출 기초를 24명으로 한 거고요. 아마 위촉직은 한 28명을 지금 위촉할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뭐 어떤 소프트웨어 AI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 의문인 것이 위원들끼리의 어떤 예산 기획 이런 사업들을 논의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어찌됐든 다 전체를 아우를 수는 있지만 또 많은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끼리의 위원회끼리의 어떤 사업군을 모여서 이렇게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인지 각자의 시민들과 어떤 통로들을 있어서
그 사업들을 추려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주민참여 이제 예산 제한 사업들은 일단 저희가 일반 공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일반 주민분들이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면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이제 예산위원님들이 제한된 사업들을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이제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제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 자유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청년위원회가 자기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청년분들의 어떤 의견 아니면 저희 시에 또 청년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분야의 좀 의견들을 들어서 이제 저희가 제안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제출하면 거기서 분과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협상 나름대로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루트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강화하고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들끼리에 나와서 많은 사업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 추리는 것보다는 기존에도 잘 하고 계셨지만은 좀 폭넓게 올해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해봄직함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유사하게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주민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맞물려서 하는 그런 주민자치 사업이랑 좀 맞물려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한 것들 외에 좀 차별화된 주민참여 예산제만큼은 차별화된 어떤 사업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당부드려 봅니다. 예, 더 많은 올해는, 의견 예, 들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그 기획 예산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강화와 공공행사장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해서 정책 도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의 어떤 관련 부서나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게 이제 본회의 이제 본 예산 이제 저희가 그 제출한 이후에 아마 좀 이렇게 네네.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라서 아직은 논의는 없지만 저희가 추경 편성이라든지 그런 차후에 이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관련 부서들이랑 좀 더 면밀하게 소통해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주시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말처럼 오분 발언했고 지금 본인 인재했고 그 전에 예산안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기 때문에 예. 부족할 수 있고 조금 섣부르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총량의 예산인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실천할 수 있는 강령들을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어떤 기조를 가지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실적의 데이터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시민과 함께 논의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면서 조치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세운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강력하게 제안을 한 바 있었고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고선 예산 반영하는데 무리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각 과별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예산을 반영에 심도 있게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지금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좀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조치가 완료된 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 반영하려고 실무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예. 행감이라는 건 1년에 모든 사업에 통틀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그 지적사항이 완료가 되고 개선이 되지 않고서 똑같이 반복을 해서 그 예상을 그대로 올려서 세운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기획예산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면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자 출연기관 어떤 기관이라든지 의회, 집행부 모두 복지 포인트 예산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1년 거 다 세우셨나요? 예, 1년 거 다 반영했습니다. 예. 그때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센터도 동일하게 1년 거 세우셨나요? 예, 이번에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월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거 세웠나요? 예, 아마 예, 저희는 이제 네. 그 예산액을 계산할 때 이제 네. 안에 산출기초 안에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필수 경비들 우선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을 좀 조정하는데 아마 좀 그 센터에서는 또 이제 실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좀 조정을 한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그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좀 부족하면 그 부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건비나 복지 포인트 8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1년을 못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도시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소급분을 세워주셨나요, 별도로? 그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했을 때는 아마 하반기 해가지고 9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또 6개월 정도로 삭감해서 됐어요. 그마저도 못 받아본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요것도 12개월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네, 저희도 한번 다시 예, 근데 확인했어요. 왜 이게 차별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과도 복지 포인트 똑같이 됐는데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조금 더 양을 조절을 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건 있지만 똑같이 세우는 문화재는 다른 출자 출연 기관도 똑같이 세웠는데 거기만 별도의 구성으로 복지 포인트를 삭감해서 추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저희가 어떤 기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부족분이 있으면 그거는 1회 추경이나 그 부족분이 떨어지기 전에 소진되기 전에 반영하도록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형평성에 그 법인은 형평성에 어긋나라는 거 이미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네. 이제 실무선에서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시간이 오버돼서 우리 네, 의원님 마무리하고 네, 더 마무리하고. 그런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그다음에 네. 좀 재량이 있는 사업 경비들로 조정을 했는데 이제 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유로 사업은 또 사업에 있어서 좀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 부분을 조금 그 이제 부서에서는 조금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사업을 저희가 복지 포인트를 깎으면서까지도 사업을 줄이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건 당연시 모두가 누려야 될 의회든 직원든 모든 전 직원들이 누려야 될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정을 해서 사업을 줬다 폈다 한다는 건 이건 말이는 안 돼요.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예, 분명히 알겠습니다. 8개월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추경이라도 반드시 예산 세우시고 모든 그렇게 하려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라는 거를 증명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행감 지적사항이라든지 기후예산 편성하는 것들 다시 구체화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아직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조 확실하게 가져주시고 말뿐이 아닌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예산서 136쪽이네요. 시정 협력 체제 구축 그 예산인데요. 그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네네, 그렇죠, 줄었죠. 어디에서 줄은 걸까요? 이제 저희 이 예산이 의원 상해 부담금 예산이 원래 이제 1,800만 원을 저희가 좀 예비성 경비로 항상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이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성 경비를 이번에 좀 최대한 줄여보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건수가 사실은 많이 없었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예비성 경비들을 많이 줄이고 저희가 이제 기간 운영 일반 수용비라는 부분이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사안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기 다 지원이 가능하게 저희가 좀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대신에 예비성 경비 성격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추경에 계속 좀 감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본 예산에 저희가 좀 반영을 안 하고 저희가 대신에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게 그렇게 좀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예비비의 성격인 것을 좀 예산 편성하는 걸 유예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 사실은 이 시정형 체계 구축의 그 숫자적인 수치가 뭐 증감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예산 심의를 할 때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질의도 해야겠지만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생겨서 예.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은 시정협력 체제라고 하면 굉장히 광의적으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고 또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매번 그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때 제일 많이 말하는 빈도의 그 지적사항이 소통 부재예요. 그리고 협력 체제 구축이라 함은 그냥 뭐
뭐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회의를 하고 만남을 통하고 의논을 통해서 그 뭐 연구 단체, 여러 가지 사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의회와 시청 간의 뭐 그것도 있겠죠. 뭐 의정부시를 굴러가게 하는 실무적인 여러 가지 단체들, 개인들 또는 연구기관, 그러니까 모든 그런 시정에 도움되는 것들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보면 그냥 협력 체계 구축에 그냥 우리 이런 거 해요 정도의 사업 분량이에요. 뭐 사업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사실 저희가 보면 시정에서 시책을 추진했을 때 지난 3, 4년을 돌아보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상당했고, 그 예산이 저희가 어려워지고 나서는 특히 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커지고, 그리고 또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 놓으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재정이 힘들수록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아이디어도 제공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일방통행적인 그냥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경직된 그런 재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지금 당장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앞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그 시정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개발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 확장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의 사실 중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하는 다양한 창구를 좀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정부시의 많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뭐 기관일 수도 있고 연구 기관일 수도 있고 뭐 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의회 간의 관계도 지금보다 굉장히 유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진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 소송 사건 위임 및 수행 그 배상금 5천만 원은 뭔가요? 미리 확보해 놓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소송 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소송 비용을 확정해가지고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예비성 경비로 이제 편성을 예년에는 1억 원 정도 경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비성 경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줄여서 계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행사 차출 경비 예, 얼마죠? 2,400만 원. 예, 그것은 저번에 제가 질의 드렸던 그 행사에 차출되는 인원들 예. 그거에 대한 그거죠. 예,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제 행사에 차출된 직원들에 대해서 예. 저희가 편성한 그 내용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정 페이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송 사건 위임 그런 것 중에 예, 예. 그 고문 변호사라든지 그런 법률 자문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10명이 한 달에 33만 원씩 받는 거죠. 예, 예, 고정분으로 10명이 33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한 명이 해촉돼 가지고 이제 9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인당 33만 원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명세서안이요. 정책 고문 몇 명이죠? 정책 고문 지금 그 정책 고문 4명에 명예 고문이 또 있으십니다. 명예 고문 10명에서 총 14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고문 운영 그러면은 예산은 얼마죠? 그래서 예산은 지금
수당은 저희가 이제 네 분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3천만 원 지금 계산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4명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이제 1인당? 한 번 할 때 이제 100만 원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매월 이제 저희가 전체보험 좀 의뢰를 받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얼마 저걸로 받으세요? 하는 걸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총 3천만 원이고요. 1인 네. 매월 하면은 이제 1,200만 원을 저희가 전문료로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1,8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예.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설명 자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 두꺼운 예산사업 설명서 명세서 안에 넣어놓고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여기다 넣어요.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연봉이? 아, 네. 중요한 거 의원들이 자주 보는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설명 자료. 그 네. 설명을 소상해 드리려고 설명 자료 써놓은 거잖아요. 예. 그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지방채도 그렇고 이거 인건비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상임위 이렇게 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매년 연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선정 그 아니 사업 이거는 설명 매년 자료를- 연례 사업 아닙니까? 세무사 법무사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꾸 숨기지 마세요. 왜 계속 큰 거는 숨깁니까? 네. 의정부 도시공사 전출금 얼마입니까? 저희 46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다는 아니고요. 이제 경영기획처에 해당되는 금액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문화재단 전출금은 어디서 나가죠? 문화예술가에서 그렇죠. 나가고 그 있습니다. 상임위가 어디죠? 행정복지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경영기획처에 46억 기획예산과에서 전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영기획처는 상식적으로 심의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어디서 하죠? 지금 그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경영기획처가 도시공사 소관이죠. 예, 그죠? 예. 예. 이런 것도 좀 우리 상임위가 조금 위원장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경영기획처 46억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심의는 도시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그 경영기획처를 상임위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네. 그 46억 큰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여기 안 넣어놨어요? 설명 자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이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아니 부분도 심의, 놓쳐요. 아니 심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출금 어디서 나갑니까?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자꾸 그 중요한 거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설명 자료. 지금까지 지방채 숨겼죠. 여기 안 넣어서. 그다음에 정책고문 지금 세무사 이런 거 보여서 한 10배 넘게 나가는데 3천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 설명 자료에 안 넣었죠. 의정부 도시공사 경영기획처 46억 여기 안 넣었죠. 설명 자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누락되지 않게 잘 다 포함시켜서 작성하도록 누락된 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의도적으로 안 넣으신 거죠.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러시네요. 혹시 행정복지위원회가 제 사이 안 볼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전년도 작성할 때 저희가 좀 전년도에 좀 일과해서 하다 아니, 보니까 전임 핑계 좀, 내지 마시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준호 의원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이 도시공사 사업은 도안에서 또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 이걸 설명 자료를 좀 더 못 챙기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봐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누락시키지 말고 예, 잘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꼭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요. 그냥 지금 아까 앞서 김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서의 페이지 100 이게 136페이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1,800만 원 준 게 지금 연금 부담금이잖아요. 의원 상해 부담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304 의원 연금 부담금인데 예. 전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합산이 안 맞아요. 책자에 보면 136페이지 보시면 예, 예. 네. 여기에다가 예산은 줄었지만 5,170에 2,770 그다음에 1,800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상황의 부담금이 삭제됐네요. 이게 이제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그 네. 세부 사업에서는 전년도 기정액을 포함해서 이제 시스템에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기상에 이제 의원상의 부담금이란 부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이 시스템상으로 1,800만 원이 좀 누락되게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합선이 안 맞는데 그냥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2호조 통합재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예산서를 작성하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예전부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도 좀 이런 거 부분을 기정액 부분을 좀 어떻게 합계가 안 맞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개선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게 결국에는 그 부기라는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예산서가 작성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론 건의를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될 것 같아요. 오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2호조를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이 책자를 만드실 때는 그것들을 감안해서 네, 넣어주시든가 그런 방법을 조금 또 그리고 지속적인 제안을 하셔서 이것들을 고치거나 시스템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책자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염두해서 합산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정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소통국의 유미 국장님과 기획예산과 최민백 과장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5년도 수고하셨고요. 또 26년도 예산 세우실 때 굉장히 힘드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예산을 세우셔야 우리 의정부시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신규 사업이 있어서 봤습니다. 요건 아마도 행정안전부 훈령이 아마 올해 7월 30일 날 돼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제4조 기준경비 제5호를 봤어요. 어떤 내용에서 이거를 잡으셨나 봤더니 7-1에 보니까 단일 예를 들어서 4시간 이하일 때는 6만 원, 4시간 초과일 때는 1일 상한에 12만 원으로 해서 이 조례에 있네요. 그러면 지금 200명을 12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행사가 유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행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행사 차출 경비로는 지급을 못하고요. 대신에 다만 초과 근무가 초과 근무 4시간 수당으로. 상한인데 그걸 8시간까지 올려서 네네. 어느 정도 보완을 몇 했습니다. 명 정도를 올해 하셨나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200명 그러면 이상 산출을 하고 잡으실 때 200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뭐 이번에 저희가 그 왕의 행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하천 마라톤에서 상한제를 풀어줬을 때 기준을 한 200여 명 정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산출 기초를 산정했습니다. 네네. 올해는 유독에 큰 행사가 많아서 이것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0명을 잡으신 건지. 예, 올해 기준으로 그런 거죠? 해서 좀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하게 또 4시간을 기준으로 이하는 6만 원, 또 뭐 초과일 때는 12만 원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엄격하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진우 의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 기금 운영 계획서 좀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기금 예수 예탁 현황과 각각의 항목별 향후 상환 계획 그거 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 예탁이니까 통상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이 주가 이루겠죠? 예. 예, 그거 제출하시고 예. 그 상한계획 그냥 쓰라는 게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재원 어디서 조달할지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하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 의정부시의 총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는 질의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의원님들이 더 꼼꼼히 챙겨보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강선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행감 조치사항에 조치가 안 된 이런 사업들은 본 예산에서 저희가 다 삭감하겠다. 예산 심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행정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속사업이라서 무조건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문제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반드시 녹여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산이라고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본 예산 수립하고 뭐 추경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정진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우리 행사 차출 경비를 세우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복지 또한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도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야 또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모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남봉준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41쪽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10억 7천 3백만 원 대비 9,298만 원이 증액된 16억 6천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인을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에 뉴스 정보 및 저작물 사용료 등으로 1억 966만 6천 원을, 인터넷 주요 행사 광고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에 홍보 관행물 및 신문 구독료 6,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입니다. 주요 행사 및 행정 광고료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시 이미지 홍보 등으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소식 제작 관리에 1억 2,706만 4천 원, 홍보대사를 통한 시정 홍보에 700만 원, SNS를 통한 시정 홍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 홍보에 5,9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입니다. 시민소통 활성화에 시민 갤러리 운영 등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간 교류 활성화에 8,045만 원, 우호도시간 직원 파견 교류에 3,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의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김현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봐주시겠어요? 행복기자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행복기자단이 저희가 20명 위촉에서 지금 8명 위촉으로 줄어든 때가 언제부터죠? 네, 8명입니다. 예. 네, 언제부터 8명이 됐죠?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예. 과장님, 언제부터 8명이 됐죠? 인원이 줄었냐고. 네. 행복기자단은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슷한 게 재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네. 자원봉사 형태로 좀 네. 했던 거고요. 예, 올해 네. 처음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는 않고 아마 이제 과장님이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없어졌다가 새로 시작되는 때에 과장님 업무를 담당하셔서 새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행복기자단이 담당 팀장님이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면 네. 예, SNS 홍보팀장 김지은입니다. 행복기자단이 2014년 이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 24년에는 재정상의 문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 전에는 25명 정도까지 운영이 됐었고요. 네네, 맞아요. 올해는 8명 운영된 상황입니다. 네네. 네. 작년에도 없었나요? 네, 작년에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모집 공고를 봤던 것 같은데 네. 모집 공고는 하고 이렇게 안 됐었. 예산 때문에 모집을 네.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3년도까지는 20명, 25명 이렇게 이제 그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8명으로 줄었는데 8명으로 줄고 나서의 이렇게 어떤 20명이 할 때와 이 8명이 할 때가 조금 운영 방식이 다를지 아니면 개인에게 어떤 맡은 바 분야를 따로 주거나 또 분야별로 분야별 안배를 해서 모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0명, 25명 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고 그리고 성별도 그렇고 정말 뭐 20대, 30대 어머니, 아버지, 학생 뭐 이렇게 가정주부까지 다양한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8명으로 그게 가능한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명을 이제 선발하게 된 게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42명 정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산 부분이 수반되다 보니까 일단은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뭐 인스타 활동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존에 좀 활동하고 잘 활동된 사람들을 위주로 좀 선발을 했습니다. 예. 네. 네, 8명 중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주러 오셨을 때 지금 현재 8명 중 3분이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이고 나머지 5명은 이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뭐 분야별 안배나 전문 분야의 어떤 전담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할 때 아니면 시책에 대한 뭐 어떤 성과나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얘기 나눈 것도 있지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의 시청에서 하는 크고 작은 시책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남겨주는 시민분들이 행복기자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낀 적이 굉장히 여러 번입니다. 아무런 피드백이나 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전혀 뭐 시청에서 찾아볼 수 없다가 공식적인 그런 거에서 찾아볼 수 없다가 행복블로그 뭐 하시는 분, 행복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터넷 게시글에서 제가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인원이 어떻게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행복기자단 운영에 조금 더 세심하게 이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20명, 25명이 했던 일들을 8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예산상의 이유고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비가 더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뭐 줄어들었는데 어떤 운영 계획이 특별하게 있습니까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뭐 지금은 이제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 세웠다고는 하지만 1년간 이제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 부서에서 좀 더 확고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사명감을 더 고취시키고 또 이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 같은 역할을 부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잘 운영되었던 행복기자단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정진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15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있잖아요. 네. 그 산출 내역 보면 4가지로 분류하셨는데 시 이미지 홍보에 3억 8천이잖아요. 네네. 그게 그 아래 항목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이제 그 언론 광고비를 이제 다양하게 나눕니다. 뭐 지면으로도 나누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 배너 광고도 하고 홍보 광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 항목이 밑에 3가지랑 겹치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분류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뭐죠? 산술기초는 이렇게 뽑았지만, 의원님 이제 저희가 이제 성장적으로 보면 크게 광고는 3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것이 밑에 그 4가지 중에 그 3가지를 포괄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분류를 제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시 이미지 홍보에 3억 8천 계상한 거 네네. 그거 내역 무엇인지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 밑에 거랑 겹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분류를 잘못한 거죠. 국외 업무 여비 이거 풀비로 간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시장님 외국 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외국 가는 거죠. 시장님하고 이제 그 수행이나 네, 이제 공무원들 이제 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풀비로 잡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해외로 계속 나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도시와 어떤 협약을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라면 그렇게 심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해외 가는 것을 풀비로 잡아버리면은 구체적인 산정이 없이 예산을 잡아버리면은 이 예산 쓰려고 필요 없는 국제협약 하기 위해 갈 유인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풀비로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그 시장님 외국 가는 거 돈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우호도 시간 직원 파견 교류 있잖아요. 그 단둥시랑 한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국내에 파견된 단둥시 공무원, 그 중국 공무원의 언어 교육과 연수 생활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 직원들도 우리 시에서는 가는 거 맞아요? 네, 갑니다. 예, 1대1 교환입니다. 지금 갔나요? 네네네. 아니 지금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단둥시에서는 예산 어떻게 돼가고 있죠? 단동시에서는 이제 내년 3월쯤에 방문 예정입니다. 예. 예산. 예산은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여기서 체류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온 네. 공무원 네.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네네네. 우리 시도 중국으로 보내서 네네.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 교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지원해야지 우리도 지원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네.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국내에 파견된 단둥시 공무원의 언어 교육과 연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시에서 단둥시로 파견된 직원의 언어 교육과 연수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단둥에서 거기서 예산이 성립되는지 안 성립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아십니까? 저번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협의하러 갔을 때 그거는 협약이고요. 네네, 협의. 그 예산이 통과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류비가 얼마 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 협의하고 온 상황입니다. 아니 그 협의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예산 통과된지 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중국은 한국 정치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세요. 알 수가 없으실 겁니다. 예, 구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의정부 시 공무원이 중국으로 파견된 것, 거기다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중국에서 의정부로 파견 온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세출 통제라든지 아니면 효율적 운용 아니면 합리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약간 그 순서가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입 세출 예산 사업소 면세사 아니요. 그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은 어떤 것이죠? 네, 홍보대사 활동비. 네네. 네네. 142쪽. 네네. 홍보대사 지금 활동비는 그 4시간 정도 미만하면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시간에 8시간이면 200만 원. 그다음에 8시간 초과는 3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1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부, 재능 기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지금 몇 명이죠? 지금 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 같은 건 어차피 그 개수 조정 때 하면 되니까 인지는 좀 하고 계셔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정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소통 남봉준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항상 기자단과 옥신각신 여러 가지로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명자료 15페이지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있어서 사실 25년도 본예산 대비는 5,400이 증감했지만 실질적으로 25년도에는 추경에 또 세우셔가지고 8억 7,200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보다는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 재정상 일단 시 본 얘기 재정상, 예.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또 다시 올리실 거죠. 그거는 이제 향후에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증액된 상황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보다는 조금 1억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25년도 본 예산 대비 홍보비가 경기도 평균은 얼마며 우리 의정부시 평균은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다른 25년도. 식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도 전체. 경기도 예산. 전체에 보면 저희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2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광고비 하는 게 이제 26위 정도 되고요. 0.077%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의정부시가 네네. 0.077%. 26위 정도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어느 정도 돼요? 경기도는 총 예산에 예산 대비 홍보 예산 비율이. 경기도요? 네네. 잠시만요. 24년도에도 우리 경기도 대비 의정부가 한참 못 미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기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작년에도 추경에 어려운 속에서도 추경에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 예산 대비는 조금 올랐고 네네. 실질적으로 24년도 집행 내역에 비해서는 지금 좀 감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일단 본 예산에서는 요 정도 올려놓고 추경에 또다시 필요하면 세우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좀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제 원인은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그 전체 언론사 출입 언론사 등록한 게 276개사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2025년도에 봤을 때 425개사로 대폭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여기 늘어난 상황의 결정적인 원인은 인터넷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185개사에서 지금 309개까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언론사에다가 지급할 때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멘 소리가 나오나요?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425개사로 되는데 다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00에서 120개사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뭐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정부 시의회가 자랑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볼멘 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는 계속 꾸준하게 기자분들이 볼멘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뭔가 조금 더 어떠한 계획을 좀 강구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예산이 많으면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총 예산 대비 24년도보다는 25년도가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네네. 총 예산에서 그렇다 치면은 조금 더 좀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기자분들과 좀 잘 원활하게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우리 시에 자랑할 만한 사업과 정책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년도에도 25년도 마냥 잘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그 예산의 성과 계획서 페이지 수로는 54페이지입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보셔도 좋고요. 제가 전에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목표치, 실적 뭐 이렇게 해서 성과 지표화랑 목표치를 설정하는 그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거를 보면서 전년도 그러니까 전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기준치를 너무 이렇게 작게 잡았기 때문에 거의 100% 달성하는 것처럼 120% 달성, 150% 달성 이런 식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 디테일한 어떤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퍼센티지가 예산서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를 뺀 건가요? 저번에 의원님이 그런 네. 지적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거를 지표를 좀 현실화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뭐 부풀려진 뭐 네.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하고 이제 제출할 때 그 부분은 이제 수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퍼센터지를 뺐기 때문에 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적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목표 이행한 것은 뭐 한두 건만 되더라도 뭐 150%, 170% 막 이렇게 가량은 이거 좀 너무 기준치가 정확하지 않느냐라고 네. 했는데 올해는 아예 퍼센테지를 좀 뺐어요. 그러면 실제로 뺐으면 목표에 해당하는 건이 이제 뭐 12, 12, 4 요 책자를 혹시 보고 계시나요? 뒤에 팀장님도 없으신가요? 계획 예산안은 2006년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 목표치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책자를 갖고 안 오신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 12, 4 그다음에 해년마다 12호 뭐 10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예산의 범위만큼만 찍겠다라는 건가요?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많으면 한 편 더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 편 한 편씩 늘어나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이걸 예산서를 기반으로 기본 틀 안에서 수정할 때 지우고 5 하나 올리고 내년에는 6 하나 올리자 기본치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대비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예산의 그 규모만큼만 한 건 늘린 것인지 기존에 이게 이제 궁금해요. 데이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현실성하고 좀 너무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수정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뭐 예산이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담당관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직원이 해서 홍보도 하고 하죠. 영상 많이 찍죠. 네네네. 그 무슨 부인인가요? 네, 20. 예, 그렇죠. 20부인. 그러니까 직원이 해서 하는 건 알지만 그런 예산의 규모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영상을 제작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면 기준치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좀 있지 않냐. 너무 소극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퍼센트에 너무 낮게 잡아서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실행력이 높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목표치가 너무 균일하게 한 건 소극적으로 변화해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직원이 하게 됐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재능 기부가 됐든 하게 되는 건들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영상들을 좀 홍보를 할 때 여기 수치를 좀 적어 볼 법한데 그런 게 없이 너무 균일하게 한 건 이렇게 해서 안약에 가지 않았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고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요 기반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년마다 그냥 안일하게 그 표에서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냥 그 숫자 고치는 거 외에 실제로 했던 것들을 데이터화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의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했잖아요. 지금 8분이 계시는데 우리 의정부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럴 때 보면 우리 홍보대사들이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을 때 저희가 뭐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회룡문화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의정부시의 홍보대사가 이런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전혀 미비해서 우리가 이게 단순히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이렇게 인원만 갖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그 비니쌤인가 하는 분만 뭐 크고 작은 행사에 그분만 많이 재능으로도 기부도 하시고 아마 큰 행사에 또 나름 와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유가 뭔지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전혀 어떤 결과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홍보대사를 임명해놓는 것이 상징적인 건지 이게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니쌤 같은 경우는 올해 7회 정도 저기도 했고요. 피전 MC는 4회, 네. 김민선이 2회, 제갈성렬 2회, 정의가 5회, 이제 박혜신 2회 이렇게 했는데 박혜신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시민의 날이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조금 이제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섭외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야, 뭐 내년도에는 조금 그거를 이제 컨텐츠라 이런 제작하는 거를 조금 줄이고 조금 이제 그렇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했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의정부시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아무런 활용도가 없다? 그러면 굳이 뭐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뒤에 팀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에센스 홍보하는데 의정부시 저출산에 관련돼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그 출산 용품을 이렇게 랑이하고 의도리하고 활용해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권민희 정책혁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혁신과장 권민희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45쪽입니다. 정책혁신과는 전년도 예산에 34억 5,302만 9천 원에서 13억 4,936만 원이 감액된 21억 3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환경 조성 사업에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형 스마트라이프 지원 앱 임대 사용료 등 스마트 도시 정책 추진 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7억 7,172만 4천 원,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 총조사 사업으로 6,2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입니다.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사회조사 사업으로 6,441만 1천 원을 빅데이터 분석 공유활용 시스템 유지관리, 경기도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에 1억 7,2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등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으로 9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진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 스마트 도시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좀 25쪽이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예산이 7억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전 굉장히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재난 상황 및 시민 안전 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의 실시간 영상 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 재난 상황이나 시민 안전을 관한 것이 발생을 하면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CCTV 이런 거를 통해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 2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네, 이것도 예산이 한 7억 5천 정도 되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 의정부시 통합관제센터를 한번 기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히 볼 수 있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거 두 개를 통합하면 약 15억 플러스 알파를 매년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하면서 그런 어떤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네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최근에 네, 그 폭설 때문에 의정부시가 많이 시민들이 정말 어떤 분노와 어려움을 겪은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 대한 좀 저희가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의정부시의 시스템은 도로 정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눈이 어디에 얼마만큼 많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도로가 어디가 지금 막혀 있는지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폭설 관련한 어떤 그런 민원이 쏟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거 지금 제가 띄운 거 우리 김동근 시장님 폭설 왔을 때의 SNS거든요. 네. 요 사진 보면은 지금 시장님 시청 앞에서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는 그 재난대책안전본부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김동근 시장님이 했던 행적이고요. 본인 페이스북 올렸으니까요. 다음 거는 정원호 구청장, 성동구청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똑같은 둘 다 기초지자체장입니다.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가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정원호 구청장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제설 지휘를 하는 것과 지금 김동근 시장이 본인 SNS에 올린 저 제설 상황에 대한 대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제설 피해를 느끼는 그 상황에서 정말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자기 홍보 SNS 한 겁니다. 그 제설 상황에서 선동구청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설을 한 겁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거든요. 둘 다 똑같은 시스템이고 방금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약 15억 플러스 알파를 소진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실시간으로 눈이 어디 많이 왔고 그래서 제설의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되는지 지휘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 똑같은 건데 정원호 구청장은 저렇게 통합관제센터 현재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제설을 대비해서 했고 그다음에 김 시장은 저렇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지자체장의 어떤 능력 또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시민들이 피해 입고 있는 제설 상황에서 SNS에 중점을 뒀는지 아니면 제설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저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재난대책본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통합관제센터 영상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지휘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는 심의 의결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제 시스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는 시장의 행정행위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은 물론 어려운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그 담당 과라든지 국에서 현재 그런 것이 가능하고 당장 시청 앞에 그 눈 많이 오는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럴 게 아니라 당장 통합관제센터에 달려가서 실시간으로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시 공무원분들은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도 시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구체적 불안함과 불편함을 해소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정진호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혹은 담당국에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또 시장님이 올바르게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의정부시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하신 거죠?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CCTV는 사실 골목길에 그 방범용이
CCTV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큰 길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골목길에 빈판길이 위험한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같이 재난 상황이랑 같이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었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주신 말씀을 간과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충분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못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혁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융합 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경희 AI 융합 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융합정보과장 심경희입니다. AI 융합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48쪽입니다. AI 융합정보과 세출 예산액은 23억 8,296만 1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0억 4,736만 3천 원보다 3억 3,55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시민의 디지털 AI 역량 강화 교육으로 4,760만 원, 노후화된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으로 5억 원, 의정부 AI 혁신 포럼 개최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백신 프로그램 구입과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관리 용역비 등으로 1억 6,969만 원을 지자체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위탁비 3,3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7,821만 원,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3억 4,439만 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온나라 운영지원 위탁비 등으로 1억 7,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비사업으로 3,483만 원, 자가정보통신망 등 유지관리비 3억 789만 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이용료 2억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김현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의정부 AI 혁신 포럼 개최 사업에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포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의정부시 정책 반영에 가능한 제안을 돌출하거나 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또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번에 올해 1차 포럼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회성 강연 형식에 그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이제 이런 일회성 강연이 아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부스나 로봇 시연 등 그리고 또 의정부시에서 AI 정책 서비스를 같이 시민들과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트랙 포럼으로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포럼 이후에 그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정책 제안 그리고 공식 채널이나 사후 관리 체계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시 전면 이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AI 실증 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또 AI 전문가분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서로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와 공유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저희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포럼에서 지금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거기서 논의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그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제 의정부 시반의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정 정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 25년도에 추경으로 1,00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5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니까요. 네. 굉장히 저희가 없는 살림에 이렇게 포럼 예산을 많이 세운 거거든요. 네. 그런 것만큼 이렇게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네. 것들이 그냥 포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의정부 시의 정책 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와 또 예산에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디지털 배움터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인데요. 네.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이 3,125만 1,000원이 증액됐죠. 네. 네, 이 중에 전년도랑 비교해 보니 다른 것들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보니 디지털 배움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874만 9천 원인데 지금 올해 4천만 원. 그리고 작년도 874만 9천 원은 그 전년도하고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디지털 배움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금액을 많이 증액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디지털 배움터는 저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기 시민들이 무료로 정보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전체 경기도 사업이 한 2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경기도 사업이 4억으로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저기 시 매칭비가 10%로 4천만 원이 매칭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이 매칭비 네. 네, 예산이 2억 시도 사실 전년도부터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전년도에 874만 9천 원 그리고 올해는 4천만 원으로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전부 다 매칭 비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2024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2024년 하반기에 운영비로 해서 지금 그때는 현물 제공을 해서 무료로 제공이 되었던 부분이고 올해는 이제 2억에 대한 매칭비에서 800만 원이 나갔고 내년도에는 10% 매칭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나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장소만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가에서 이제 강사나 운영비 등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어서 이 사업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나 이제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자체랑 같이 논의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 12월에 끝납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시가 내려오는 시 자체가 부담하는 부담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함께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예산이 없을 때는 국도비를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지금 꼭 필요한 교육의 하나일 겁니다. 네. 카테고리를 본다면 네. 요즘 AI 시대에 정말 디지털 교육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도 예산은 간해시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계속 내시가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도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12월에 종료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장소만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역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하는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랑 비교해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네. 뭐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갈 네. 때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제가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탁드렸던 게 있습니다. 통신사 해킹 사태 등 최근 보안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등의 보안 장치를 도입하기 바란다 그랬는데 추진 중으로 나왔고요. 또 조치 현황에 보면 26년도 본 예산에 반영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설명서에 보면은 확인이 어려워요. 명세서에 어느 부분에 담겨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원래 당초에 본 예산에 이제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은 못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다른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잔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PC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네. 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공고상으로 했으면 네. 분명히 조치 현황에 있어서 본 예산에 반영 예정이다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설명서라든지 이런 데다 네. 꼼꼼히 담아주시면 네. 저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네. 못 네. 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네. 담아주십시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괜히 행정감사, 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 네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세부적인 거를 자료를 조금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도 우리 시의 정보 자산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등 앞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자료 주시고요. 네. 26년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어쨌든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5억을 세우셨어요, 예산을. 네, 예, 네. 내구 예산이 오래되고 해서 네. 어려운 가운데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하지 않도록 네. 사업을 면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한 잘 가지는 준비하겠습니다. AI 혁신 포럼. 네. 이게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1,000만 원 갖고 했던 걸 4천을 증액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지금 AI 정보 산업을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네. AI 혁신, 이제 AI 정보에 대해서 이 AI 혁신 포럼을 하시겠다는 거는 그만큼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데 시민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참여 대상들이 와서 저희가 이제 시민 참여 대상을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책 토론회랑 체험 부스 운영을 다 해서요. 전 연령대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네. 늘상 이런 포럼을 가서 보면 매번 똑같은 분들이 와 계세요. 네. 단체에서 딱 그분들이 정해져서 오시니까 과연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AI 정책 포럼이다. 그러면 뭐 기업인들도 올 수 있고 다양하게 필요한 네. 학생들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네, 대상이 맞습니다. 돼야 되는데 네.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단체에서 딱 소속돼서 그분들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을 해야 되겠다, 포럼을 해야 되겠다, 참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명확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뭐 체험 부스도 정말 필요한 정보 산업에 대해서 AI 정보 산업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시민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분류를 하자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참여 대상을 좀 명확하게 네.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보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연령층들이 다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 연령층이라고 했는데 네. 가서 보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말 증액을 한 필요성도 저희도 포럼을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인지 높은 강연사도 초빙을 하고 체험 부스도 정말 내실 있게 준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정책 포럼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관에서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네. 이제 교육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꼭 교육의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이 정책 포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AI 융합 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